3월 23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말쯤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가 4명의 재판관들이, 4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내려지고 26일에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일자는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 선고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제 이건 과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고 일자를 정하는 것은 이 평결이 끝나고 나면 평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결도 하지 못했고 이 회의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선고 일자를 정하자라고 한쪽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문영배를 비롯해서 문영배파에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각자의 의견을 발표를 하는, 이게 한덕수 선고가 내려지면 전국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왜 그렇느냐? 이 탄핵 심판은 3가지입니다. 결론이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3가지입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기각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게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느냐, 파면할 정도의 이 부분이고,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한덕수는 기각이나 각하는 분명한데 이게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각하가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각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게 한덕수는 각하가 이 절차상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의결 정족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151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이게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렇다면 한덕수가 국무총리 시절인 경우에 국무총리 시절에 한 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151석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한 탄핵 내용에는 국무총리 시절 이외에 더 나아가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가 너무,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허술한데 더 허술해진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으로 탄핵을 해도 현재의 자격이 권한대행이면 이 권한대행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들도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을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뼈아픈 실책 중의 실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됐고, 이 민주당 이재명의 탄핵병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나는, 탄핵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오락가락한 부분이어서 이건 또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뒤집어 엎을 이유는 없다.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어려운 입장입니다. 소위 문영배파의 입장입니다. 지금 한덕수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인용이 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4명 내지 5명입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4명으로 보입니다.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만장일치가 좋은데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개별적인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기각 내지는 각하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 문영배 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가급적이면 각하를 해서 국회에서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그래도 문영배 파가 민주당의 좌파에 그래도 뭐 공격을 덜 당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전원일치로 하는 것에도 각하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 말에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질질 시간을 끈 겁니다. 일찍 매듭을 지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건 각하다. 또는 기각으로 가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라고 볼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도 90분 만에 끝냈고 국회 측에서 심리를 더 하자라고 했는데 문영배 자신이 더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면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쳐다보느냐. 기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 절차상의 문제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쳐다보느냐라는 게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비상계엄을 명령을 내린 최종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태도가 모두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몇 대 몇이냐, 만장일치라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재판관들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을 앞두고 자기의 최소한 이 최종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의는 하더라도 소수 의견은 꼭 남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방향이 어디로 될 것인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각하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는 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선고하는 일정도 다음 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다, 이번 주 금요일 했으면 좋겠다. 또 한덕수에 대해서 만약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를 하면 그동안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임명한 2명에 대해서도 효력의 정당성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아니다, 그건 행정의 기속력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을 하게 되면 최상목이 권한 대행의 대행으로서 한 모든 것이 다 부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건 너무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건 법적인 해석도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 유리하지 않을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판단 착오, 좀 전략적 착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로 보건대 이번 주 금요일 28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이 이 기각이나 각하 쪽이다 라고 무게가 실리는 만큼 전혀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로 미루는 것도 일정상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돼도 결코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도 다음 달로 미루어서는 지금 이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하고 이 퇴임을 앞두는 것까지 미루는 것이 굉장히 국민 여론에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 주 28일 선고가 돼도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각하나 기각으로 이 최상목이 한 결정들은 모두 무효가 되느냐, 특히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되느냐,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권한대행을 지정을 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을 지정하는 이 규정, 법적인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굉장히 급변하는 이 국정의
한시라도 국정의 최고 이 의결 책임자를, 결정권자를 비워둘 수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권한대행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일은 모두 효력을 가집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건 법의 규정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으로 그런 주장들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가 복귀해도 이 최상목이 내린 권한에는 이상이 없다. 한덕수가 복귀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내려지고 이재명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이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이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문영배파 4명입니다. 이 문영배파가 인용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인용은 진즉 포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부적절성이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중대한 위법, 위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200석이 필요합니다. 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까? 민주당도 왜 이걸 가지고 헤맸습니까? 국무총리 시절의 일로만 탄핵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또 그걸로 탄핵을 해도 지금 현재의 직위는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민주당 자체도 지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란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탄핵 심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도둑질한 혐의를 빼버리면, 도둑질한 혐의는 빼버리고 그 집에 무단 침입했다. 그러면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단 침입으로. 도둑질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내란죄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부분은 빼버리고 다른 걸로 지금 탄핵 심리를 하겠다. 그러면 국회로 다시 넘겨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 이 절차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이건 뭐 무효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각하를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각하를 하는 것이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영배 측에도 부담을 덜니다. 이건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을 잘못한 것이고 국회에 정청래가 내란죄 부분을 넣어서 의결을 했다가 소추를 했다가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은 정청래의 잘못이다. 이재명의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할 뿐이다. 이 내용이 명쾌합니다. 역시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자기들의 책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절차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기각적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기각적으로 의견을 모았을 경우에 한덕수, 지금 이제 문영배 등은 기각으로 이제 결론은 났지만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으로 만장일치로 하고 소수 의견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소수 의견도 없이 완전히 만장일치로 한덕수 기각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문영배로서는 고민일 겁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등입니다. 이 4명이 그래도 국민들의 뭐 통합, 법리, 지금의 전국 상황 전체를 종합한다면 각하가 가장 현명한 판결이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을 각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각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결이 아니겠느냐. 기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소수 의견에 그치고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한덕수와 그다음 이재명 이어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와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을 2심 선고가 있을 때 이재명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시킨다. 정치적 사망 선고다. 쪽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이, 이재명만은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으로 보나 뭐 국회로 보나 정부 전체로 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다라는 부분에 8명의 헌법재판관들도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